8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 가장 큰 꼬리 위험으로 AI 거품이 지목됐어. 그런데 같은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은 3.5%까지 내려왔어. 주식 비중은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야. 쉽게 말하면 입으로는 AI가 가장 무섭다고 했어. 그런데 실제 포트폴리오는 주식을 더 많이 들고 있는 거야. 거품이 무섭다면 현금을 늘리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하지만 월가의 행동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어. 특히 반도체는 여전히 가장 붐비는 거래 중 하나로 꼽혔어. AI 위험을 걱정하면서 AI 중심 시장을 떠나지도 않은 거지. 그렇다면 큰손들은 위험을 알고도 왜 현금을 거의 남기지 않았을까? AI 거품 경고와 실제 투자 행동이 엇갈린 이유를 알려줄게. 먼저 꼬리 위험이라는 말부터 정확히 봐야 해. 꼬리 위험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라는 뜻이 아니야. 발생 가능성은 낮아도 터지면 피해가 큰 사건을 말해. 집에 불이 날까 걱정한다고 당장 집을 팔지는 않는 것과 비슷해. 투자자들은 AI 거품이 터질 때의 충격을 크게 보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당장 터진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지. 이 차이를 놓치면 설문 결과가 모순처럼 보여. 위험을 걱정하는 것과 위험이 곧 발생한다고 보는 건 달라. 이번 설문에서는 경기와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강했어. AI 설비 투자도 당장 크게 줄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았지. 즉 기본 시나리오는 아직 성장이 이어지는 쪽이야. 최악의 사고로는 AI 거품을 가장 크게 경계하는 거고, 자동차를 몰면서 사고를 가장 큰 위험으로 보는 것과 같아. 사고가 무섭다고 모든 운전자가 차를 세워두지는 않잖아. 이 모순을 만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야. 첫째는 기업 이익이 아직 AI 기대를 따라오고 있다는 점이야. 거품은 가격만 오르고 실제 돈이 따라오지 않을 때 더 취약해. 그런데 현재 AI 기업들은 실제 매출과 이익도 함께 키우고 있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매출이 늘고 AI 주문도 계속 이어졌어. 그래서 높은 가격을 전부 허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거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과 사업이 잘 된다는 사실은 공존할 수 있어. 문제는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올라왔느냐야. 기업 이익이 20% 늘었는데 주가가 50% 뛰었다고 해보자. 나머지 차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비싸졌다는 뜻이야. 그 기대가 계속 맞으면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도 있어. 반대로 이익이 못 따라오면 높은 기대가 한꺼번에 빠질 수 있지. 그래서 큰손들은 AI를 전부 팔기보다 이익을 확인하며 남아있어. 거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승 흐름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것도 펀드 매니저에게는 비용이야. 개인 투자자는 현금이 많아도 누가 성적표를 매달 보지는 않아. 하지만 펀드 매니저는 시장과 비교해서 계속 평가받아. 지수가 20% 오르는데 펀드가 현금 때문에 10%만 올랐다고 해보자. 손실은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패한 운용이 될 수 있어.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하는 펀드일수록 이 부담은 더 커. 특히 대형 기술주 비중이 큰 지수를 따라갈 때 그렇지. AI 주가 계속 오르는 동안 현금을 크게 늘리면 상승을 놓치게 돼. 틀려서 잃는 위험과 안 사서 뒤처지는 위험이 동시에 있는 거야. 이걸 벤치마크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내 계좌가 올라도 시장보다 너무 덜 오르면 문제가 되는 구조야. 그래서 많은 기관은 위험하다고 느껴도 한 번에 빠져나오지 않아. 현금으로 도망가기보다 주식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 비싼 반도체를 줄이고 은행이나 에너지로 옮길 수도 있어. 같은 주식시장 안에서 더 싼 업종으로 이동하는 식이지. 이렇게 보면 현금 3.5%의 의미도 조금 달라져. 모든 투자자가 가진 현금을 거의 다 써버렸다는 뜻은 아니야. 설문에 참여한 펀드들의 평균 현금 비중이 낮다는 의미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포지션이 강하다는 신호에 가까워. 세 번째 이유는 시장이 경기 침체보다 노랜딩을 더 믿기 때문이야. 경제가 급격히 꺾이지 않는다면 주식을 팔 이유도 줄어들어. 고용과 소비가 버티고 기업 이익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자. 금리가 높아도 주식이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져. AI 투자도 같은 논리로 연결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실제 매출로 바뀌면 투자는 계속돼. 반대로 경기까지 꺾이고 AI 투자도 줄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 그때는 높은 주가와 낮은 현금이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어. 지금 월가가 걸고 있는 건 결국 두 가지가 버틴다는 쪽이야. 경기가 무너지지 않고 AI 투자도 급격히 줄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AI 거품을 가장 큰 위험으로 보면서도 주식을 들고 있어. 위험의 크기와 발생 시점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겨. 현금이 3.5%밖에 없다는 건 상승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 하지만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방어할 쿠션도 얇아져. 새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자금도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현금이 10%인 펀드와 3.5% 펀드를 비교해보자. 1억 원이라면 현금이 각각 1천만 원과 350만 원인 셈이야.
주가가 급락했을 때 첫 펀드는 1천만 원을 새로 넣을 수 있어. 두 번째 펀드는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적지. 물론 실제 기관 운용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 채권을 팔거나 위험을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현금이 낮다는 사실은 한 가지를 보여줘. 좋은 뉴스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이미 포지션에 많이 들어가 있어. 이 상황에서는 좋은 뉴스 하나의 힘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 이미 대부분이 주식을 들고 있다면 새로 살 사람이 줄기 때문이야. 반대로 예상 밖의 악재가 나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주식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문으로 몰릴 수 있지. 여기서 가장 붐비는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가 나와.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출구가 하나뿐인 장면과 비슷해. 평소에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인기의 증거야. 하지만 불이 나면 같은 인원이 동시에 나가려 한다는 게 문제가 돼. 반도체가 계속 오르려면 AI 투자가 기대를 계속 넘어야 해. 단순히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야. 시장에 이미 좋은 전망이 가득하다면 기준도 높아져. 예상보다 조금 덜 좋은 숫자도 실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게 기대치의 역설이야. 회사가 잘하는 것과 주가가 오르는 건 같은 질문이 아니야. 회사가 100점을 받을 거라 기대했는데 95점을 받았다고 해보자. 95점은 좋은 성적이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 결과가 돼. AI 기업도 똑같아. 매출이 크게 늘어도 시장 기대보다 낮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AI가 성장하느냐만이 아니야. 이미 가격에 들어간 기대를 얼마나 더 넘어설 수 있느냐야. 이 지점에서 한국 투자자도 직접 연결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자금 흐름에 영향을 받아. AI 수요가 강하면 HBM과 서버용 메모리 기대가 커져. 외국인 자금도 반도체 업종으로 들어올 이유가 생기지.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가 반도체 비중을 한꺼번에 줄이면 달라져. 실적이 그대로여도 수급 때문에 주가는 먼저 흔들릴 수 있어. 회사가 갑자기 못 벌게 된 게 아닌데도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거야. 7월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수급의 힘이 크게 나타났지. 그래서 반도체 투자자는 기업 실적과 포지셔닝을 따로 봐야 해. 좋은 실적이 붐비는 거래의 위험까지 없애주지는 않거든. 반대로 붐비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팔 수도 없어. AI 주문과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익도 더 커질 수 있어. 결국 중요한 건 쏠림 자체보다 쏠림을 정당화할 숫자야. 실적과 투자 계획이 계속 기대를 넘어야 현재 포지션이 유지돼. 여기서 2021년 11월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주식 비중이 마지막으로 지금 수준까지 높았던 시기야. 그 뒤 2022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됐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던 성장주가 큰 조정을 받았지. 그렇다고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어. 당시와 지금의 물가와 기업이익 구조가 완전히 같지는 않아. 역사에서 가져올 건 폭락 예언이 아니야. 낮은 현금과 높은 주식 비중은 충격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이야. 좋은 전망이 틀렸을 때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구조는 같아. 하지만 충격을 만들 사건은 매번 다르게 나타나. 그러면 AI 거품이 실제로 터진다고 볼 조건은 뭘까? 주가가 하루 이틀 빠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가장 먼저 볼 건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야. 투자 계획이 실제로 줄기 시작하면 주문의 방향이 달라져. 다음은 AI 사업의 매출과 현금 흐름이야. 투자는 계속 늘지만 돈을 못 벌면 거품 논리가 강해질 수 있어. 반대로 투자와 매출이 함께 늘면 다른 설명이 가능해. 비싼 성장일 수는 있어도 수요 자체가 가짜는 아닌 거야. 마지막은 국채금리야. AI 기업이 잘 벌어도 금리가 급등하면 주가 계산은 달라져. 미래에 벌 100원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장기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의 높은 배수가 먼저 압박받아. AI 거품과 금리 위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 비싼 자산일수록 높은 금리가 더 큰 부담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야. 지금 시장이 가장 편하게 가려면 조건이 두 개 필요해. AI 이익은 계속 늘고 장기금리는 크게 뛰지 않아야 해. 이 경우 현금이 낮아도 주식 비중을 유지할 이유가 생겨. 기존 포지션이 계속 수익을 내주기 때문이야. 반대로 AI 투자 계획이 꺾이고 금리까지 오르면 위험해져. 낮은 현금과 높은 주식 비중이 동시에 약점으로 바뀔 수 있어. 중간 경로도 있어. AI 성장은 이어지지만 비싼 종목에서 싼 종목으로 돈이 이동하는 경우야. 이 경우 지수는 크게 무너지지 않아도 종목별 차이는 커져. 반도체 일부를 줄이고 금융이나 에너지로 옮기는 시기 될 수 있지. 그래서 현금 3.5%만 보고 폭락 신호라고 말하면 과해. 낮은 현금은 방향을 예언하는 숫자가 아니라 포지션을 보여주는 숫자야. 주가를 실제로 꺾으려면 기대를 깨는 사건이 필요해. 이익 둔화나 AI 투자 축소, 금리 급등 같은 변화가 붙어야 하지. 반대로 AI 거품이 위험하다는 설문만 보고 시장을 비관해도 부족해. 투자자들의 실제 행동은 아직 성장 지속에 더 많이 걸려 있어. 이게 이번 설문의 가장 중요한 모순이야.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사고와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를 다르게 봐. AI 거품은 터지면 가장 아픈 위험이야. 하지만 지금 기본 시나리오는 아직 성장과 이익이 이어지는 쪽이야. 그래서 현금을 크게 늘리는 대신 주식 안에서 위험을 나누고 있어. 상승을 놓치지 않으면서 충격에 대비하려는 계산인 거지. 문제는 이 계산이 모두에게 비슷해졌다는 점이야. 같은 전망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틀렸을 때 움직임도 커져. 결국 월가 큰손들이 현금을 줄인 이유는 AI 위험을 몰라서가 아니야. AI 거품을 당장의 기본 시나리오로 보지 않기 때문이야. 경기와 기업이익이 버티고 AI 투자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현금으로 상승을 놓치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거지. 하지만 현금 3.5%는 안전판이 얇아졌다는 신호이기도 해. 다음 악재가 나오면 시장이 예전보다 예민해질 수 있는 이유야. 그래서 앞으로 볼 건 AI 거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야. AI 투자와 이익, 장기금리가 지금 기대를 계속 지지하는지가 핵심이야. AI 성장 지속과 과도한 쏠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신호라고 보는지 댓글로 남겨줘.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